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오늘은 정사초한지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초한지란 무엇인가에 대한 짧은 소개와 진승 오광의 난이 일어난 이유 등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오늘은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진승 오광이 난을 일으켰을 무렵인 기원전 209년 진승과 오광이 일으킨 반란은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기존에 흔히 있었던 집권 세력에 대한 반란들과는 다르게 기득권인 제후들이나 호족 세력이 아닌 중국 역사 최초의 농민봉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했어요. 다만 그 농민봉기의 주축인 진승과 오광은 농민봉기의 한계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금방 무너져 내렸는데 그 한계점이란 것은 바로 사람들의 호응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만한 정당성과 카리스마 그리고 명성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온갖 왕조가 들어섰다 사라지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던 중국 대륙에서는 나를 이끄는 리더가 누구의 후손인지, 어떤 명성을 가졌는지, 그의 혈통이나 명성으로 인해서 어떤 인재들이 모였는지, 그리고 주변의 다른 세력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까딱하면 전쟁에서 패해 목숨이 날아가는 춘추전국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나의 리더가 명망 있고 주변과 화합할 수 있고 큰 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 나에게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랬죠. 하지만 그저 남의 밭이나 메고 양성 이문밖에 살던 진승과 오광에게 당시 사람들이 리더에게 바라는 대단한 혈통이나 명성이 있을 리가 만무했죠. 그래서 진승과 오광은 명분과 당위성을 갖기 위해 여러 차례 노력을 기울였는데, 처음에는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거나 물고기 배에 진승이 왕이 될 거다라는 문구를 적은 비단을 넣어놓거나 오광에게 여우 소리를 내게 해서 마치 여우가 진승이 왕이 된다 라고 소리내는 듯한 생각이 들게 하는 방법을 썼어요. 하지만 이런 조악한 방법으로는 주변에 함께하고 있던 노비무리는 회유시키거나 속일 수 있었어도 대외적으로 많은 세력을 모을 명분은 만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진승과 오광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니 그것이 바로 다른 유명한 사람을 사칭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기 진섭세가의 기록을 보면 진승이 말했다. 진나라의 가혹한 통치에 천하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은 것이 오래되었다. 나는 이세 황제 호해가 막내 아들이므로 제위를 계승해서는 안 되며 마땅히 장자인 부소가 제위를 계승하는 것이 옳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부소가 여러 차례 간언을 했다는 까닭으로 진시 황제는 그가 병사를 이끌고 외지로 나가도록 했다. 지금 사람들이 그는 죄가 없다고 하자 이세 황제 호해가 그를 살해했다고 한다. 백성들은 모두 부소가 어질고 재능 있다고들 말하지만 그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모른다. 또 항연이라는 사람은 초나라의 장군으로 여러 차례 공을 세웠으며 병사들을 사랑해 초나라 사람들은 모두 그를 우러러 받든다고 한다. 그런데 이 항연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외지로 도망을 가서 숨었다고도 한다. 지금 만약 우리가 부소와 항연을 가장해 천하 사람들을 위해 앞장선다면 당연히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듯 진승과 오광은 진시 황제의 첫째 아들 부소와 초나라의 유명한 장수 항연을 사칭해서 세력을 불렸고, 실제로 이후에 나라를 세울 때도 장초, 즉 장대한 초나라라고 이름을 지어서 항연의 이름을 빌려 쓰는 것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대륙을 통일했던 진나라와 초나라의 대립관계가 이 타도 진나라 반란의 핵심이 되는 듯 보였죠. 하지만 진승과 오광이 빌릴 수 있었던 건 이름뿐이지 그들의 능력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했듯 진승과 오광의 세력은 급격하게 몰락하게 됩니다. 만 비슷한 시기 진승과 오광을 뒤따라 진나라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또 다른 세력이 다시 한번 초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진나라를 압박하게 되는데, 그 반란의 주인공이 바로 오광이 사칭했던 초나라의 장군 항연의 진짜 아들 항량이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가짜 명분인 초나라가 아닌 진짜 초나라의 세력이 등장했던 거죠. 자, 항량 누굽니까? 일단 성이 항씨죠. 앞서 말했듯 항량은 초나라에서 유명했던 장수 항연의 아들입니다. 단지 이뿐이었으면 수많은 역사서에 이 항량이라는 인물에게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 항량이 또 다른 어마어마한 혈연으로 맺어져 있으니 그가 바로 이 기나긴 서사의 메인 인물 중에 메인 인물, 매오매의 항우가 바로 이 항량의 조카였던 거예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항우의 삼촌 항량, 그는 누구인가? 항량은 원래 하상이라고 하는 지금의 장쑤성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린 시절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가 어떠한 성장 과정을 지냈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역양에서 살인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으나 건너 인맥을 타고 비위를 살살 맞춰서 감옥을 탈출하게 되고 그 이후 회계 오중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 명사로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이 항량에 대한 기록은 사기 항우 본기의 초입을 보면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기록을 보면 항량은 일찍이 역양현의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 미리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던 기현의 감옥을 담당하던 관리 조구로 하여금 역양의 감옥 담당 관리 사마흔에게 서신을 보내도록 부탁함으로써 이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가 있었다. 항량은 사람을 죽이고 항적과 더불어 원수를 피해 오중 지역으로 갔는데 오중의 현명한 인재들은 모두 항량의 밑에서 나왔다. 오중의 요역과 상사, 즉 국가에서 배당하는 노역과 사람이 죽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항량은 항상 주관해 일을 처리했는데 은밀히 병법을 사용해서 빈객과 젊은이들을 배치하고 지휘해 이로써 그들의 재능을 알아두었다 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항량은 오중 지역으로 도망쳐 자리를 잡을 때 요역과 상사를 담당해 처리했다라는 대목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요역과 상사는 당시 사람들에게 꽤나 중대한 일이었고 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중대한 일을 담당하는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으며 능력이 출중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항량이 오중 회계 지역에서 명망을 떨치고 있던 어느 날, 정확히는 진 2세 황제 원년 7월쯤 대택향에서 진승의 무리가 난을 일으킵니다. 바로 진승 오광의 난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때 항량은 당시 별 생각이 없었는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명분이 없었는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진 않고 있었는데 항량이 있던 회계 지역의 군수 은통이 이 지역의 명사 항량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기 항우본기의 기록을 읽어드릴게요. 진 2세 원년 7월 진섭 등이 대택에서 군대를 일으켰다. 그해 9월 회계의 군수 은통이 항량에게 이르기를 강서 지역은 모두가 반란을 꾀했으니 이는 하늘이 진나라를 멸망시키려는 때가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먼저 하면 남을 제압하고 나중에 하면 남에게 제압당한다고 하니 나는 군대를 일으켜 그대와 환초를 장수로 삼고자 합니다 라 말했다. 이때 환초는 택중에 도망해 있던 터라 항량은 말하기를 환초는 도망해 그가 있는 곳을 아는 자가 없는데 오직 항적만이 그곳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는 즉시 밖으로 나와 항적에게 검을 가지고 처소 밖에서 기다리도록 분부했다. 그리고 항량은 다시 들어가 군수와 마주 앉아 말하기를 청하건대 항적을 부르시어 환초를 부르라는 명을 받들도록 하십시오 라 했다. 군수가 좋소 라고 하니 항량이 항적을 불러들였다. 잠시 후 항량이 항적에게 눈짓을 하며 때가 되었다 라고 말하자 항적은 마침내 검을 뽑아 군수의 머리를 베었다. 이에 항량이 군수의 머리를 들고 그 인수를 차니 군수의 부하들은 크게 놀라 어지러이 우왕좌왕하는데 항적이 쳐 죽인 사람만 해도 거의 100명에 가까웠다. 이리하여 온 부중이 온통 놀라 땅에 엎드리고는 감히 일어나지를 못했다. 항량은 이에 이전에 알던 세력 있는 관리들을 불러서 대사를 일으킨 바를 설명하고는 마침내 오중에서 군대를 일으켰다. 그리고는 부하를 보내 관할현을 거두고 정예군 8,000명을 얻었다 라고 쓰여 있어요. 자, 정리하면 항량은 그냥 회계 지역에서 유명 인사였는데 반란을 일으킬 생각이 있었던 회계군수 은통이 그를 포섭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은통은 너랑 환초가 이 지역에서 명망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랑 같이 난을 일으키고 싶다. 근데 환초가 어디 있는지 아니? 라고 물어보았고 항량은 내 조카 항적이 즉 항우가 환초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항우를 불러서 물어보자 라고 꼬신 겁니다. 항우는 미리 항량과 계획한 대로 은통의 목을 베었고 회계군수의 목을 치고 회계군의 자원을 얻은 항량은 주변 세력까지 흡수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죠. 이 항량의 반란 세력은 반진나라 세력 중 가장 강력했던 세력이었고 진나라를 직접적으로 멸망시키는 가장 큰 핵심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반란 세력 속에서 초안지의 주인공 중 한 명인 항우가 활약하기 시작하죠. 항우의 활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역발산, 기계세, 힘은 산을 뽑고 기세는 세상을 덮는다라는 항우의 활약 이야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